현금살포 펑펑펑이라. 여보 무조건 집 사자. 제가 제목을 과하게 붙였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이 제목은 과한 제목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제목은 현실이 될 겁니다. 현실이.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저는 굉장한 공포감이 서려 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제가 말한 게 여러분 틀리는 거 못 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2025년 6월에 108.7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뒤로 가볼까요? 뒤로 가니까 2021년 6월에 111.1이 있네요. 그때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그러면 2021년 6월이 언젠가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이고요. 정부가 돈을 무식하게 마구마구 뿌렸을 때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거의 똑같다는 거잖아요. 108.7이니까. 이렇게 돈을 뿌려대니 소비자 심리가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이게 실제로도요. 소비자 심리가 좋아지면 소비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집값 전망은 어떻게 됐을까요? 집값 전망. 지금 집값 전망도 보시면 2025년 6월에 120이에요. 120. 120인데 2021년 10월에 125입니다. 그때 이후 최고치입니다. 집값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일반적으로 주택가격 전망 지수나 소비자 심리 지수나 기준이 100이에요. 100보다 높다 이러면 경기가 확장된다는 국면이고요.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쪼그라든다는 국면이거든요. 108.7이면 경기가 확장이 돼도 엄청나게 확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주택가격 전망도 보면 120이니까 엄청나게 확장이 된다는 뜻이고요. 아니 돈을 적당히 풀어야지요. 돈 푸는 게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최상목 대행체제 때 13조 8천억 이미 풀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는요 또 30조 5천억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푼 게 44조 3천억 정도 됩니다. 44조 3천억. 여러분 44조 3천억 원이면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 정부 지금 10차례에 걸쳐서 154조 1천억 풀었죠. 44조 3천억 원입니다.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금액이에요. 3분의 1에 육박하는 금액. 이런 상태인데 돈 푸는 게 이게 안 풀었다? 저는 거짓말. 결국은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집값이 올라도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태가 저는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마 집값이 떨어진다? 아니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보느냐. 여러분 금리도 내리잖아요. 금리도. 금리 수준도 지금 보시면 2025년 6월이에요. 87이에요. 87이면 우리가 뒤로 가야 되는데 2020년 6월에 80이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한창일 때. 금리는 계속 내려간다잖아요. 돈은 펑펑 풀어제끼고 그죠? 금리는 계속 내리고 이런 상태에서 집값이 안 올라간다고요? 저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것도 엄청 올라가잖아요. 2025년 6월 16일 현재 0.36% 올라갔으니까 2018년 9월 10일 0.45% 이후 7년 만에 최고라고 하잖아요. 이거 꼭 말입니다. 7년 만에 최고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 문재인 정부 때 지표 조작했잖아요. 지표 조작 엄청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올라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조작해서도 집값이 많이 올랐었던 거. 지금 집값 오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펑펑펑펑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대 인플레이션은 6월 달에 2.4%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이것도 말입니다.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2.4% 자체도 높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돈은 돈대로 풀어요. 그리고 돈 푸는 게 추가 경정 예산에서 실제로 돈 주는 것만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탄감 해주는 것도 돈 푸는 겁니다. 비탄감 해주는 것도. 세금 깎아주는 것도 돈 푸는 겁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도 돈 푸는 거죠. 또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 거거든요. 빌려 써도 돈 푸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돈 푸는 게 워낙 많아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실물의 가격이 안 올라간다. 돈을 풀면 푸는 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는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올라갈 겁니다. 저는 여보 무조건 집 사자 이야기했던 것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집값은 올라가고 주식도 많이 올라간다고 제가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잘난 척 한다고요?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지표가 여러분 틀리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지표가 틀린 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단일 지표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적인 지표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개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지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한두 가지 지표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 지수 가지고도 설명을 드리죠. 부동산 시장의 매매 수급 지수 갖고도 설명을 드리죠. 또 매주 집값의 등락을 가지고도 설명을 드리죠.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지표들의 추세선이 모두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집값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게 현실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돈 풀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려고 하면요. 바닥 경제에서 고용을 쉽게 해야 돼요. 고용을. 자영업자들이 알바 쉽게 뽑아야 돼요. 지금 알바 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바 자리도 없대요. 그러면 그만큼 말입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경제는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지금처럼 가짜 일자리 만들어내고 지금처럼요. 세금 주도 일자리 만들어내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확실하게 낮추고 주 52시간제를 폐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기업을 옥죄는 법률들 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요. 결국 건강하게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고 빚 투자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형국 저는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장세는 유동성이 터지면 거품이 터지면 결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거다. 저는 그 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겠습니다.